먼저 단기집 중표지연재에 실렸던 가프와 코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코비와 헤르메포는 루피와 조로 덕에 해군에 들어가게 되고 해군에서 잡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해군의 범죄자인 모건의 신병을 가프에게 전달하면서 코비와 헤르메포와 가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모건이 헤르메포를 데리고 도망치고 해군이 도망치는 모건을 포격하려 하자 코비가 자신의 친구라며 포격을 저지하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가프가 포격을 저지시키고 모건은 놓치고 모건에게서 도망친 헤르메포와 코비가 사죄를 하는데요. 이때 가프는 갑자기 이 둘을 해군본부로 데려가겠다고 하고 잡일과 함께 훈련을 시킵니다. 海軍将校になる男だ。海軍将校と来たか。こいつは有害だ。お前らなんてまだまだだ。お前らはこれから毎日猛特訓だぞ。 이렇게 해서 가프와 코비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치너스의 검은 수염의 적단원들의 능력이 모두 소개되고 있는 지금 이제 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검은 수염 에피소드 시작이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에그헤드를 생각해보면 에그헤드의 단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듀얼 리본이 何もかもあいつのせいだ。すぐに探し出してやる。 아오키지, 九山の剣はどうだ。あの巨大な戦力が今や黒ひげに加担しているとは。 에드워드 위블, おーだ。でも俺はやっぱし敵を討つぞ。トータンを殺した黒重を俺はぶっ殺してやるんだぞ。絶対に許さねえんだぞ。 가프, 그리고 마지막에 에그헤드 앞에서 휘날리던 깃발까지 모두 검은 수염과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의 끝과 2023년의 시작에 오다가 점프 페스타에서 독자들에게 썼던 편지 중에는 그 녀석과 그 녀석이 싸운다고 라는 문장이 있었기에 에그헤드에서 보여주었던 엘바프의 상황에서 샹크스가 엘바프를 출항하여 하치너스로 입항하게 되는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수염 에피소드의 시작은 샹크스 에피소드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샹크스의 정체성은 로저의 어떤 의지를 잇는 것이기도 하지만 굵직굵직한 상황마다 나와서 검은 수염을 견제하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검은 수염의 견제 세력으로도 볼 수 있답니다. 와노쿠니의 빅맘과 카이도의 에피소드는 펑크의 저드, 드레스로자, 조, 그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까지 총 10년 동안 쌓아올려 터트린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검은 수염 같은 경우는 이 쌓아올림의 단계를 에그헤드 에피소드 하나로 끝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적이 별로 없던 원피스의 시원시원한 전개에 놀랍기도 하면서 이번 화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보면 아마 하치너스와 로키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치너스는 전설적인 해적들을 모두 거느린 록스 디지백이 거주하던 섬으로 검은 수염의 배 이름이 샤브로 오브 지백인 것과 함께 밀짚모자가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잇는 것을 상징하듯 검은 수염이 지백의 운명을 잇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 섬에 가프가 쳐들어왔다 함은 영혼과 지배의 상징이 부딪혔었던 갓벨리를 연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전 시대에는 영혼과 지배의 상징이 부딪혔을 때에 지배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오다는 신시대를 꾸림으로써 옛날의 강자들을 모두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독자들은 가프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며 원피스에서 가장 유명한 오다의 인터뷰인 에이스 외에 누군가 한 명 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때 거짓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었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뷰입니다. 그렇기에 뜬 소문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가프가 진다 한들 죽는다기보다는 코비처럼 사로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검은 수염의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화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이죠. 검은 수염 왕국을 만들겠다. 지금 원피스 세계관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흰 수염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며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해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膨れ上がった海賊たちの数に対してガラ空きの椅子が一つ。 그리고 이것은 원피스를 찾으면 공백의 100년이 해결되고 세계의 비밀이 풀린다는 대의에는 좋은 의미가 되었지만 세계 정부에 감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무고한 시민들은 늘어난 해적들의 고통을 받게 되었죠. 非加盟国は大体そうだが
海賊も人さらいも横行し、 이 틈을 노리고 개혁의 의지를 가진 혁명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死ぬか戦うか己の運命を選べヒーローは人事かお前がヒーローかもしれない 원피스 세계관에 거의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언론은 진실이 아니라 유튜브 썸네일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세계 정부는 칠모에의 대체제인 세라핌들을 만들었다며 칠모에를 철폐하고 그들을 체포하려 했지만 위블밖에는 체포하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칠모에들의 고삐를 풀어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가맹국의 왕들이나 가맹국을 지도에서 포토샵하듯이 지어대고 있고 상황들은 누구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이들이 이득을 얻는 구조였기에 누구 하나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지만 초신성 중 3명의 선장이 2명의 바다의 황제를 끌어내림으로써 상황들의 족쇄가 풀리며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바다가 되었고 그 덕에 크로스 길드는 해군의 목에 현상금까지 걸며 그야말로 해군과 해적 누가 정의인지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평등한 상태 今この場所こそ中立だ。 혼돈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 원피스 세계관의 상황이며 勝者だけが正義だ。 이제는 그야말로 승자만이 정의가 되는 모든 것이 초기화 중인 끝장난 세계관이 원피스 세계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은 수염의 꿈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끝장난 사람들이 다스리는 끝장난 세계에 끝장난 왕국이 하나 더 들어선들 큰 문제가 없을 테니 말이죠. 코비라는 영웅 1명이면 몰라도 가프와 코비라는 영웅 2명이라면 교섭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가프의 죽음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면 가프의 죽음이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로키포트입니다. 로우가 로키포트에서 해적들의 귀를 잘라보내 칠모해가 되었었고 코비가 시민들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로키포트인데요. 검은 수염이 코비 덕에 하치노스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와 로키포트의 수복이 겨우 끝났다는 이야기를 대칭시켜보고 코비가 로키포트에서 시민들을 구했다는 이야기와 이번 화에서 바스코샷이 마을을 불태우면 코비가 시민들을 구하느라 못 도망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칭시켜보면 로키포트는 하치노스 안에 있는 항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로키포트의 이름도 록스디 지백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에 이번 검은 수염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며 세계의 비밀의 끝까지 다가간 록스 해적단의 이야기가 나오며 세계 정보로 이어지는 연결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흰 수염이 무너지며 균형에 균열이 생긴 원피스 세계관은 통전등화, 즉 바람 앞의 등불이었죠. 그런데 빅맘과 카이도까지 무너지며 균형이 박살이 난 원피스 세계관은 등불이 꺼진 어둠이 자욱한 혼돈의 시대의 흐름인데요. 이 흐름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歴史より消すべき灯火がまた 그것이 바로 800년 동안 절대 꺼지지 않는 등불인 뒤의 의지입니다. 이제는 악당 중에서 유일하게 뒤의 이름을 가진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가 시작되기에 歴史の底でくすぶり続ける D の一族はいつどこに姿を現す 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ならせ麦わらシャンドラの火を